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리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에서 영어 내신 시험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2군데 다녔어요. 사정상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전학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군지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영어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입학 후에 첫 중간고사만 2등급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쭉 1등급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신이 치열한 편이었던 두 학교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실제로 1등급을 받았던 꿀팁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믿고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시험 범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교과서 본문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모의고사 지문 혹은 부교재에 나오는 다양한 지문들이 범위에 포함되죠. 범위는 학교별로 다 다르더라도 결국은 독해 지문 위주로 출제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아무리 많더라도 여러분이 내신 시험을 위해서는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지문들과 깊게 친해지셔야 합니다. 지문들과 친해지기 위한 첫 단계는요, 토대 다지기입니다. 이 단계는 시험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기본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 교과서, 모의고사 등등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글 안에 있는 모르는 단어를 다 정리하고 수시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암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터디 카드를 하나 마련하셔서 모르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두고 시간 날 때마다 꺼내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단어를 적는 노트를 따로 마련해서 그곳에다가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글 속에서, 즉 문맥 속에서 단어를 외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글 한 켠에다가 단어를 써두고 문맥 속에서 수시로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단어를 정리하고 외우는 건 수업을 다 듣고서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도 나가기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안에 있는 단어를 예습하면서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대를 다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지문을 구조화하는 겁니다. 구조화한다는 건 주어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조직적으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글의 내용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크게 써놓고 나열해서 한눈에 보게 만드는 거죠. 이 구조화 시킨 내용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의 아래 빈 공간에 쓰시거나 아니면 포스트잇 을 하나 붙여서 정리해 두시거나 혹은 별도의 노트에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한국어로 쓰시면 돼요. 교과서 본문의 경우에는 모의고사에 비해서 글이 좀 호흡이 깁니다. 길이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일치 유형이라든지 글의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에 대비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시면 이제 최소한의 시험을 위한 준비 자세를 갖추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상위권이 되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건 방금 한국어로 적어놓은 그 구조화된 내용 있죠? 그것을 영어로 바꾸는 겁니다. 혼자서 바꾸려고 시도하셔도 좋고 너무 힘드시면 사전이나 파파고와 같은 그런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영어로 바꿔두시면 좋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선지가 영어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영어로 자기가 구조화를 해보시다 보면 그런 시험 문제, 영어로 된 선지를 만나셔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썼던 문장과 좀 비슷한 선지도 만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욕심내고 싶으신 친구들은 이 구조화된 내용의 단어들 있죠. 영어로 쓰인 이 단어들의 동의어를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동의어는 유의어 사전 검색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의어까지 알고 나면 시험에서 특정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조금 바뀐 채로 선지에 등장을 해도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토대를 다졌으니까 글을 넓게 보면서 틀을 파악하는 단계로 가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형태를 지닌 어떤 유형의 문제로도 변형이 돼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신 시험에 잘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인 주제 찾기, 제목 찾기, 그리고 요약문 완성하기. 이런 문항들을 대비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요,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글의 주제와 제목과 요약문을 써서 완성해두고 숙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지문들은 앞서 말씀드린 구조화를 해놓으신 후에 이 구조화된 내용으로도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 제목, 요약을 또 한 켠에다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제는 주어진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 한 문장으로 쓰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제랑 제목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예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제라는 건 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3가지 방법 이런 게 있다면 제목은 다음 시험 과연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런 형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우리가 신문 기사의 제목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나 제목 모두 결국은 글의 핵심을 담고 있고 이 주제나 제목 문장만 봐도 이 글이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걸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의 요약문을 만든다는 건 한 문장 내지 2문장으로 이 글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잘 정리하셔야 되는 건 1번 주제입니다. 주제는 글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출제자의 마음속에서도 핵심에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연히 주제는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제를 학생들한테 적어보라고 하면 소재는 맞는데 뭔가 핀트가 빗나가게 좀 주제를 잘못 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국어로 된 글도 주제를 잘 파악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어려운 영어 지문 어떻겠습니까?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이 주제, 제목 혹은 요약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챗 GPT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챗 GPT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글의 주제를 모르겠다. 내가 혼자서 쓴 이 주제문은 내가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시면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지문을 복사하신 후에 챗 GPT한테 붙여놓고 물어보시면 돼요. 주제를 물어볼 때는 What is the main subject of this text? 하고 물은 다음에 그 글을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제목을 물으려면 Could you create a title for this text? 와 같은 문장으로 물어보시면 되고 요약문을 물어보고 싶으시면 Can you summarize this text in 1 or 2 sentences?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신 후에 그 지문을 붙여 넣으시면 챗 GPT가 정말 핵심을 간파해서 주제, 제목, 요약문을 제공해 줄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영어로 질문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로 물어보셔도 돼요. 챗 GPT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제목은 뭐야? 혹은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니? 하고 한국어로 물으신 후에 영어 지문을 그 뒤에 붙여 넣으셔도 챗 GPT가 핵심을 말해줄 겁니다. 그래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제, 제목, 요약을 직접 적어보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시면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 내용일치, 글의 순서, 혹은 무관한 문장 찾기 이런 유형들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인 빈칸 유형도 사실은 아무데나 빈칸이 뚫린 게 아니라 글의 핵심이 되는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 빈칸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빈칸 유형도 여러분이 대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뭔가를 더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작성한 주제, 제목, 요약을 영어로 반드시 바꿔놓는 작업을 거쳐주시고요. 그리고 그 영작된 것들도 아까 구조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의어를 찾아서 동의어로도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제자가 제목, 주제 이런 것들을 다른 용어로 써놔도 여러분이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만 제대로 거치신다고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시험을 위한 준비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3등급 이상으로 확실히 올라가기 위해서 혹은 난이도 중상 이상의 어법 문제나 아니면 킬러 문항 그리고 서술형 문항까지 잘 대비하기 위해서 꼭 거치셔야 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문법들이 쓰인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이 상대평가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즉 잊어버리고 싶어도 너무 반복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방법은 독학하는 친구들이 자유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